저희가 며칠 전에 비보를 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구속되는 마당에 대통령 위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검찰 권력의 상징 우병우 위대한 전 수석께서 구속을 면하고 기자들에게 조롱 섞인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뜻에는 나를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검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매서운 눈초리입니다. 국민들의 눈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도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병우 두 번째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는 최강욱 씨고요. 두 번째 전문가 이지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두 번째 소개가 전문가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인사하세요. 같은데요. 인사. 예, 안녕하세요. 이지아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삐졌죠. 그 세 번째 전문가는 정봉주예요. 아니 저는 0번째 전문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지아 변호사가 사실 최고의 전문가인데 최강욱 변호사는 대학 시절에 우병우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있어. 과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고요. 예. 현재보다 중요한 게 미래죠. 이지아 변호사 멋있어요. 예. 별명이 뭔지 잘 모르시죠? 먹갈치. 왜요? 먹갈치. 아니 본인이 먹갈치래요. 먹갈치. 예. 자,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방송 스튜디오 차량 있는 뒤에서는 세월호 3주기 예. 본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음이 혼탁하게 섞여서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영장 기각 소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지아 변호사께서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좀 했었는데요. 결과가 사실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일개 민정수석이 예. 국정농단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우병우가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은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는 건 상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영장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네. 청구한 거 아니에요? 네.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입장은 철저하게 수사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그런데 기각이 돼서 나온 검찰 노승건 1차장인가요? 2차장인가요? 제 1차장이죠. 1차장의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보면 보통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아주 펄펄 뛰잖아요. 예. 길길이 날뛰죠. 예. 근데 이번에는 마치 예측되었던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기자들이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영장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 이러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종래 이제 주요 사건에 영장이 기각되어지면 검찰은 길길이 날뛰면서 법원의 태도를 이해를 할 수 없다. 예. 우리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이제 법조계 이제 변호사 19년째인데요. 예. 이렇게 순한 양처럼 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마치 영장이 기각될 것을 지금 고려했다는 저희가 방송하는 이 앞으로 예.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예. 지금 이제 안산에서 막 올라와서 본 집회장으로 가족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잊어먹었죠. 어디 갔든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 19년째인데요. 예. 주요 사건이 영장 기각됐는데 이렇게 이제 순환양처럼 구는 경우 처음 봤어요. 근데 아하.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심지어는 법조인이라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만한 결과가 나온 데는 또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검 영장보다 오히려 그 특별수사본부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낸 자료가 3분의 1도 안 됐다. 이런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역시 검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의 사유가 8가지 사유였는데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8개인데 20페이지에 범죄 사실 8개를 쓸 수도 없습니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서가 한 60페이지 됐는데 지금 한 20페이지 분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요지만서도 2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100페이지가 넘고 그 범죄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특히 이제 우병우의 경우 그 전에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판사가 보기 좋게 현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마지못해 청구를 했지만은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낸 자료 자체가 또 그만큼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석 청구서가 들어오면 법원이 담당 검사에게 보내거든요. 예. 그 검사가 풀어줘도 좋다는 그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적이 처분하기 바람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영장 기각하더라도 우리는 군소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장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특검이 넣었을 땐 60페이지인데 예.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이영렬 본부장이 냈던 것은 20쪽이라 말이에요. 예. 물론 분량 갖고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짧게 쓸 때는 영장 발부가 완전히 확실시 되거나 예.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대충 냈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후자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100페이지 이하의 영장 청구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0페이지 이하요? 예. 그럼 20쪽이면 거의 형식적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이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만약에 우병우 지금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면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소장은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는 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사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그렇죠.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촘촘하게 쳐놔야 되는데 예. 그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더 걱정인 것은 구속영장 청구가 뭐 기각이 되느냐 이것보다 그 향후잖아요. 말하자면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가 8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만으로는 전부 다 무죄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정말 이걸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일 텐데요. 저도 안 들리는데 안 밖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아예. 예. 지금 광장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전해주시죠. 질문을.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저도 안 들렸어요. 저도. 예. 이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보면 예. 8개 범죄가 모두 무죄 처리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냐. 아하. 자, 8개 사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예.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예. 결국은 범죄 혐의를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렵게 썼지만 결국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걱정인 거죠. 예. 이걸 여쭤본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예. 판사가 기록을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네. 이게 이 점검만으로 유죄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유죄의 가능성이 70% 넘으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판사가 기록만 보더라도 이거는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무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가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법정에 가봐도 예. 가서 재판을 해봐도 예. 이건 무죄 나올 게 뻔한데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는 예. 비교적 유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거든요. 까다로운 범죄죠. 예.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같은 경우는 네. 직권남용의 상대방, 즉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광주지검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장검사, 그다음에 변찬우 지검장, 예, 당시 광주지검장 예, 이런 분들이 우병우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 예. 내가 이게 위축된다든지 예.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든지 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방해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변찬우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받는데 들어가서 나는 그러한 외압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세월호 수사방해 부분은 아예 범죄 사실에도 포함을 안 시켰죠. 그랬죠. 맞아요. 예. 네. 8가지 사유 중에 예를 들면 문체부 직원들 6명에 대해서 표적 감찰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지면 우선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문체부 직원들을 찾아가서 강압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 직원들을 통해서 아하. 피해자들에게 강압 조사를 했을 텐데 검찰이 이제 특별감찰반의 직접 행위를 한 특별감찰관 직원 네. 이 사람들부터의 확실한 진술을 안 받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진술이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하. 되면 검사 같은 경우는 추궁을 해서 분명하게 위법한 명령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강압 조사를 했다는 것을 예.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진술조에서는 애매하게 돼 있고 불분명하게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이번에 특수본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네. 전체 혐의를 8개를 놓는데 예. 8개 중에 6개는 이미 특검에서 넣었었던 그렇죠. 혐의 사실이고요. 예. 2개는 뭐를 놓냐면은 대한체육회를 조사했다가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를 조사했던 문제 하나. 예.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나는 전화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던 위증 2개 부분인데 특검이 그때 검찰이 넘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재청구하면 100% 나옵니다 네. 라고 하는 건 세월호에 대한 얘기였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세월호를 왜 뺐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세월호 수사방에는 특검이 이 부분은 빼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윤대진 검사가 외압을 받은 것 맞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은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논란이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1차 영장 청구서에는 기재를 못했던 거거든요. 예. 아하,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예. 세월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지 대상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로 넘겼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예.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를 예. 하고요. 그것도 새로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수사방해,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거고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도 한 달 동안 세월호만 조사했잖아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예. 느닷없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1번 순서를 위정을 넣은 거예요. 위정. 아, 예. 이거 예, 대신. 그게 새로운 혐의다 하면서 위증을 넣었다는 거죠. 위정을 넣고 그 다음 그 순번으로는 대한체육회에 예. 감찰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거. 실질적으로는 감찰하지 않은 거. 예. 그 부분을 두 번째 사유로 넣었거든요. 그 두 개는 실제 표적 감찰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 계획만 세워놓은 거고요. 그 위정 부분은 지금 위정 부분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종전의 청구서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본 거죠. 아하. 지난번 기각할 때에 비해서 예. 새로운 게 없는데 이번에 지난번 기각을 시키고 이번에 또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전 판단이 문제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다시 또 그 영장을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세월호 수사 외압 문제 뺐다라는 것이 분노할 일이지만 그건 증거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전 수석과 부인 가족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정강에서 수억 원을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는 증거가 확실하다. 특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배임과 횡령. 그렇죠.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건데 이 부분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또 하나 강조를 했던 것은 예. 제1기 특수본에서는 우병우에 대한 그 계좌 추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 근데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우병우의 계좌에 10억이라는 뭉칫돈이 들어온 것이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그거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상한 그 뭉칫돈이 들어와 있다. 10억. 네. 근데 10억 부분은 2기 특수본에서 전혀 조사를 안 했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전혀 조사를 안 했고 또 아하. 하나는 가족 회사였다 하더라도 우병우의 부인이 대표이사고 우병우는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아하. 근데 그 법인카드 1억 이상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예, 사용했으면.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이것은 뭐 배임 횡령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 없이 업무상 횡령이죠. 그렇죠. 업무상 횡령. 예. 이른바 빼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 그렇죠. 확실한 업무상 거고요. 횡령에 1억이면 지금 뭐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고용태가 지금 개인적으로 사기를 예. 쳤다는 부분에 8천만 원이거든요. 예. 구속됐던 거예요.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인들은 다 구속되는 거죠. 예. 그 우병우는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속 안 시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하고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구속 안 시켰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이고 가족회사 지금 뺐단 말이에요. 세월호 네. 뺐어요. 네. 중요하게 법조계 인사들이 봤을 때 유죄가 될 만한 건 지금 뺐단 말이에요. 두 개 다. 네. 세월호 뺐고 네. 세월호는 박영수 특검이 경고까지 했어요. 이거 네. 넣게 되면 100% 네. 영장 발부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검찰로 넘겼을 때 수뇌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장난치지 말라고 일종의 그렇죠.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수사기간 종도 되면서 특검을 반강제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요. 그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대부분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검찰이 우병우 사단으로 포지된 검찰이 우병우를 기소할 수 있을까, 구속할 수 아하, 있을까를 예. 가장 걱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메시지를 준 거죠. 어허. 이건 분명한 유죄 혐의가 있다. 예. 영장 발부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 특검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검찰로 넘겼을 때 네. 김순환 검찰총장과의 관계도 알고 있고
이영렬 중앙지검장과의 관계도 알고 있으니 너희들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거 덮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간에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수남 넘기 직전에 공개를 했죠. 그렇죠. 넘기기 예. 직전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 요지는 그런 거죠.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의 개인 비리와 예.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예. 또 그렇게 하자 그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피해 사실 공표죄로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렵에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특히 예.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핵심의 인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검사들의 안태근 검찰국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특히 안태근 검찰국장과는 천여 통의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너희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은 너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한패거리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일종의 경고를 반드시 같이 한 거죠. 구속시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예. 그런데 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전화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재하 변호사가 듬성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무척 중요한 대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 작년이죠. 예. 8월 16일 날 가족 회사인 정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그 전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네. 지검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날서부터 10월 25일 JTBC 태블릿 PC가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네. 자그마치 70일 동안 1000통에 가까운 전화를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를 했는데 김순환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이 수뇌부하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다? 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화한 내용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도 조사를 안 했죠. 왜 그래 왜? 우선 법조계 인사도 왜 그래? 반성 좀 하고 들어가 먼저. 저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심심해서 전화했겠어요? 뭐 내일 점심 먹자고 전화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 그 시점 자체를 보면 예. 결국 특별수사팀장을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거를 상의했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곽근 수사팀장을 앉혔잖아요. 윤곽근 수사팀장은 우병우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아, 연설 예. 19기 동기. 예. 아, 그리고 윤곽근 대구 고검장이죠. 그분 인사에 우병우가 직접적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수사는 흉내를 내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까지를 모의를 한 전화라고 저는 강력하게 아하. 추론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자, 윤곽근 대구 고검장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게 8월 23일입니다, 작년. 네. 근데 8월 23일이면 수사의 가장 초동적인 기초적인 방법이 임명이 되자마자 뭐를 해야 되냐면 대상이 되는 사람 전화기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휴대폰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그 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계좌 추적. 계좌 추적.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했어요. 특검에 넘길 때 특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던 게 예. 우병우에 대한 수사 기록을 내놔라고 하니까 깡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하. 기초적인 그 초동 그 수사를 전혀 안 한 겁니다. 아마도 윤곽근 팀장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린 거죠. 그렇죠.
촛불이 확산될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주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노컷 뉴스에 나왔었죠. 변찬호 전 지검장이 그 참고인 조사 전후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 사실 전 이 말 한마디가 검찰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그냥 반증해주지 않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변찬우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예.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찬우 지검장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터인데 당시 광주 지검장이면서 구조에 책임이 있는 123 정장을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더니 예. 우병우 수석이 전화해서 꼭꼭 기소를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겠냐 전화 받고 하면서 왜- 막았단 예.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 이게 그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이 부분에 혐의가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그 이후에 광주 지검장 이후에 예. 그 전에도 지검장을 한 번 했어요. 광주 지검장하고 그 다음에 고검장으로 승진이나 영전 케이스 인사에 있는 분인데 자기 후배들이 가 있는 대검 수사국장으로 가요. 인사를. 그래 이분이 그때 옷을 벗습니다. 에이 나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검찰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 주위에 느낀 있는 것. 지인들에게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또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언론사 기자하고 인터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언론사 정보 보고에 따르는데 나오면서 취소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조사받을 때 제 출원 이렇게 출원할 때 잘못되면 딱 끊어줘요. 잘못하면 네, 감옥도 네. 가니까 네. 허위사실로 감옥 아이, 간단 말이야. 변호사야 뭐 감옥 가면 좋아해요. 수임료를 이 양반이 지금 왜 이래? 지금 이게 뭐 웃자는 거 어디 빨리 추론해보세요. 예. 예. 들어갔더니 변찬우 지금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검찰과 등을 돌리고는 변호사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찬우예요. 근데 검찰에 내 의뢰인하고 들어가 검찰이 찍히면요 3년 구형할 걸 5년 구형하고 5년 구형할 걸 7년 구형하니까 어느 변호사든지 검찰과 등을 돌리고는 변호사업을 못합니다. 예. 물 먹고 자기가 열받아서 나왔지만 그래도 검찰은 한 식구고 친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검찰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는데 조사하던 검찰 관계자가 변 선배님 우리가 남이가 변호사 안 할 기가 추론입니다. 추론. 네 식구 잡나? 아 이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막 섞이네. 아 내가 이런 출연해보는 게 어때요? 추론.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면 예. 알 수는 없을 텐데 예. 저는 변찬우 이 출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고 가라니까요. 출연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잘했어. 나 감옥 갈까봐 좀 쫄았어. 어쨌든 변찬우 그 변호사가 진술을 잘못해서 이게 말하자면 범죄 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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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변찬우 당시 그 검사장이 네. 함부로 그 진술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형사부장도 지금 뭐지, 부산 2차장으로 가 있죠. 부산지검. 예. 저 윤대진. 윤대진 검사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간부급이기 때문에 아하. 검찰 수뇌부하고 교감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진술을 안 해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서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에 넣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빼버린 게 문제죠. 빼버린 거는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이 부분을 넣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빼버리자. 이야기한 건데 아.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급변침을 했느냐? 예. 이것은 저는 우병우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나만 죽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나만 죽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그게 WG 전략이라고요. 예. 물귀신, 고스트, 워터 고스트.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영어만 얘기만 딴청해. 영어 이야기하면 저는
딴소리를 해요. 사법고시 볼 때도 도구로 봤어요. 이자야 변호사님.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외환 문제만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수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우병우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관련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이 무언가 과실이 드러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그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할까, 이 부분을. 그 거슬러 올라가면 동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그 부분이. 정윤의 문건 파동 때 사실은 이 검찰이 기본 수사의 ABC라는 것은 예. 그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 예, 예. 거예요. 2014년 이 문제의 원초 시작이 되었던 예. 2014년 12월 예. 이른바 정윤의 십상시 문건 파동 때서부터 얘기는 시작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어허. 그때 이제 수사의 ABC는 예. 과연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그 없었는지. 진상이 뭐였는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줬죠. 예,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들어줬겠어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의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무렵에도 전화통화가 많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아하. 검찰은 문건의 내용 자체를 수사를 덮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문건 유출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해당 부서의 부장, 검사, 예. 이 사람들이 다 공범관계로 이렇게 사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먹이 사슬 다 묶여 있다. 예. 공범관계다. 그때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맞아요. 예. 검찰총장 김진태였는데 김진태는 허수아비, 예. 중앙지검장 김수남 중앙지검장, 그렇죠. 이분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비서관, 예. 이분들이 하나의 먹이 사슬과 생태계로 묶여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그렇죠. 아하. 그때부터 사실은 그 우병우에게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코가 깨어 있는 거예요. 코가 끼어 있다. 네. 아, 낚싯바늘을 이렇게 코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한마디 해버리면 자, 내 세월호 수사에 외압 행사에서 권리 행사 방해했다. 네. 당신들은 뭐 했냐? 내랑 같이 했지 않느냐? 그렇죠. 나 내 한마디 해버리면 당신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랑지 내려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출연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병우 입장에서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예, 내 혼자 했습니까? 국정농단 했으면. 네. 니는 안 했나?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도 했는데, 그러고 2016년 8월 전화할 때 니 내가 사건 덮으니까 덮지 않았나 형님? 네. 그러니까 덮었는데 좋다, 한번 다 넣어봐라. 내 혼자 안 죽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한 거 있잖아요. 예. 아까 지금 통화 내용 문제인데, 우병우가 이제 만약에 기소를 하면 제가 통화를 했고요. 통화 내용은 수사의 방향과 수사팀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같이 상의했습니다. 예. 누구하고? 김수남 총장하고 김수남 총장, 이영렬 본부장하고 했다면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도 같이 새고랑 차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곽근 대구고검장은 이 사건에서 피할 수 없는 공범 내지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를 구속해갖고 조사하는 순간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특검 수사하면서 예. 특별수사본부의 사건이 넘어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격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이런 거네요. 이번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는 예. 우병우가 우병우를 조사해서 우병우가 우병우 자신을 영장 청구하면서 안 나오게끔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3명의 우병우가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병우를 위한
수사였죠. 우병우의 수사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도 쓰기는 김수남이라고 쓰고 우병우라고 읽는다. 그렇죠. 이영렬이라고 쓰고 우병우라고 읽는다. 네. 세 명은 동업자 관계이다. 네. 전문 용어로 공범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어서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고, 예. 아까 그 정윤의 문건 파동 때부터 예. 2014년 12월부터.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간에 예. 공모를 해서 부시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던 전모를 밝히는 특검을 만들어서 이른바 우병우 특검을 만들어서 예. 검찰 내부의 국정농단의 비호 세력들을 다 야. 솎아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사가 보기 좋게 현충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마지못해 청구를 했지만은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낸 자료 자체가 또 그만큼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석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석 청구서가 들어오면 법원이 담당 검사에게 보내거든요. 예. 그 검사가 풀어줘도 좋다는 그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적이 처분하기 바람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영장 기각하더라도 우리는 군소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 아하.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영장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특검이 넣었을 땐 60페이지인데 네. 예.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이영렬 본부장이 냈던 것은 20쪽이라 말이에요. 예. 물론 분량 갖고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짧게 쓸 때는 영장 발부가 완전히 확실시 되거나 예.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대충 냈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후자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이 100페이지 이하의 영장 청구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100페이지 이하요? 예. 그럼 20쪽이면 거의 형식적으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이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만약에 우병우 지금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면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소장은 아마 1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는 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사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그렇죠.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촘촘하게 쳐놔야 되는데 예. 그 일을 예. 우리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이제 법조계 이제 변호사 19년째인데요. 예. 이렇게 순한 양처럼 군 경우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마치 영장이 기각될 것을 지금 고려했다는 저희가 방송하는 이 앞으로 예.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예. 지금 이제 안산에서 막 올라와서 본 집회장으로 가족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하 변호사님. 계속 하시죠. 잊어먹었죠. 어디 갔든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 19년째인데요. 예. 주요 사건이 영장 기각됐는데 이렇게 이제 순한 양처럼 구는 경우 처음 봤어요. 근데 아하.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심지어는 법조인이라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만한 결과가 나온 데는 또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검 영장보다 오히려 그 특별수사본부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낸 자료가 3분의 1도 안 됐다. 이런 비난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역시 검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의 사유가 8가지 사유였는데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8개인데 20페이지에 범죄 사실 8개를 쓸 수도 없습니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서가 한 60페이지 됐는데 지금 한 20페이지 분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요즘만서도 2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100페이지가 넘고 그 범죄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특히 이제 우병우의 경우 그 전에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더 걱정인 것은 구속영장 청구가 뭐 기각이 되느냐 이것보다 그 향후잖아요. 말하자면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가 8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만으로는 전부 다 무죄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정말 이걸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일 텐데요. 저도 안 들리는데 안 밖에 들려요, 안 예, 안 들려요. 아예. 예. 지금 광장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전해주시죠. 질문을.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저도 안 들렸어요. 저도. 예. 이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 보면 예. 8개 범죄가 모두 무죄 처리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냐. 아하. 자, 8개 사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예.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예. 결국은 범죄 혐의를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렵게 썼지만 결국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걱정인 거죠. 예. 이걸 여쭤본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예. 판사가 기록을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네. 이게 이 증거만으로 유죄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유죄의 가능성이 70% 넘으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판사가 기록만 보더라도 이거는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이제 그 증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가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법정에 가봐도 예. 가서 재판을 해봐도 예. 이건 무죄 나올 게 뻔한데 예.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는 예. 비교적 유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거든요.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방송 스튜디오 차량 있는 뒤에서는 세월호 3주기 예. 본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음이 혼탁하게 섞여서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영장 기각 소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화 변호사께서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좀 했었는데요. 결과가 사실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일개 민정수석이 예. 국정농단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우병우가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은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는 건 상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영장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네. 청구한 거 아니에요? 네.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입장은 철저하게 수사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그런데 기각이 돼서 나온 검찰 노승건 1차장인가요? 2차장인가요? 이제 1차장이죠. 1차장의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보면 보통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아주 펄펄 뛰잖아요. 예. 길길이 날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예측되었던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기자들이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영장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 이러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종래 이제 주요 사건에 영장이 기각되어지면 검찰은 길길이 날뛰면서 법원의 태도를 이해를 할 수 없다. 저희가 며칠 전에 비보를 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구속되는 마당에 대통령 위에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검찰 권력의 상징 우병우 위대한 전 수석께서 구속을 면하고 기자들에게 조롱 섞인 말 한마디를 남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뜻에는 나를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검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매서운 눈초리입니다. 국민들의 눈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권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도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병우 두 번째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는 최강욱 씨고요. 두 번째 전문가 이지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두 번째 소개가 전문가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인사하세요. 같은데요. 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삐졌죠. 그 세 번째 전문가는 정봉주예요. 아니, 저는 0번째 전문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지아 변호사가 사실 최고의 전문가인데 최강욱 변호사는 대학 시절에 우병우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있어. 과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고요. 예. 현재보다 중요한 게 미래죠. 이지아 변호사 멋있어요. 예. 별명이 뭔지 잘 모르시죠? 먹갈치. 왜요? 먹갈치. 아니, 본인이 먹갈치래요. 먹갈치. 예, 자,